조선의 왕 숙종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숙종보다는 장희빈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거고, 또 이제 이 숙종하면 왕으로서의 어떤 존재감보다는 뭐 사극, 그것도 이제 뭐 주연이 아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그늘에 가린 좀 조연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 적장자 출신으로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거의 뭐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이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우리 조선의 왕은 27명 중에 7명의 왕만이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적장자 출신 왕의 면모를 보면 뭐 문종이라든가 단종, 또 연산군도 적장자예요. 되게 뭐 단명을 하거나 뭐 특별하게 이 왕으로서의 업적이 뭐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숙종만큼 이제 적장자로서 또 재위기간도 길어요. 46년. 영조가 52년 제위였고, 그 다음으로 재위기간이 길었던 왕이 바로 숙종이다라는, 그리고 또 그 46년 동안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1674년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올렸을 때 나이가 14살. 상당히 그 어린 나이. 우리가 보통 단종이라든가 뭐 이런 왕들은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아역 배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나이 차이 2살밖에 안 나는데 숙종은 뭐 대부분 아주 그 장성한 모습으로 왕에 오르는 이런 그 설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우암 송시열이라는 그 당시에 정말 조선 후기 정치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뭐 최고 인물에게 나중에 사약까지 내리는 그런 좀 강단 있는 카리스마를 보였던 왕이다.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하고는 사실 상당한 또 악연이 있는 그 경우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1674년 숙종이 즉위했을 때 서인과 남인이 예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속 논쟁이라고 하고, 현종이 즉위했던 1659년에 효종이 승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효종의 상복을 당시 대비였던 조대비, 장열왕후 조씨라고 하는데, 이 조대비의 상복을 3년을 입냐 1년을 입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이 정치적 대립이 일어났고, 결국 갑인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1674년에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번에도 다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예송 논쟁을 벌여요. 근데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인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서인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유배를 가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서인의 핵심 인물이 송시열이었고, 요 갑인예송이 마무리될 즈음에 아버지 현종이 돌아가시고 숙종이 왕이 올라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송시열이 예를 그르쳤다고 쓴 뒤에라야 선왕의 처분하신 뜻이 명백해질 것이니, 소인내 예를 인용한 바의 소자를 예를 인용한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치게 하라 하였다. 그때 임금의 나이 14살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워낙 서인의 정치적 파워가 세서 근데 그야말로 뭐 송시열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어린 왕이 14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이 송시열이 뭐 예를 인용을 했다가 아니라 예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그 정말 처분을 내림으로써 결국 송시열은 유배를 가게 되고, 이 갑인예송을 계기로 남인들이 서인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남인의 입장에서 보면 1623년 인조 반정 이후 서인 정권이 들어서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거의 50년 야당 생활하다가 정말 거의 50년 만에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는 세력이 남인이고, 요 숙종의 즉위와 아주 이 남인의 정말 집권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숙종하고 바로 이런 그 남인 그리고 서인 간의 이런 정치적 갈등이 사실은 숙종시대 정치사를 대표하는 용어인 황국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장희빈, 인현왕후와 같은 궁중 여인들인데, 이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에도 바로 이 숙종시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바로 이 황국식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희빈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숙종이라는 제목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한 거 한 편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숙종이 왕으로서의 또는 또 이 권력자로서의 그런 위상이 상당히 좀 축소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확인하시고요. 숙종의 왕비들 이야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대부분 숙종의 왕비하면 인현왕후 민씨를 떠올려요. 장희빈의 라이벌이었던. 근데 원래 숙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 김씨라고 해서 광산 김씨 김만기의 딸이고,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께서 바로 이제 1680년에 20살의 나이로 천연두로 사망해요. 우리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전염병이 상당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천연두가 정말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두를 이제 천연적으로 완두콩처럼 돌기가 생긴다 해서 천연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병 두창 또는 두역, 그리고 이 심지어는 워낙 이게 독한 병이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게 거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가라는 뜻으로 아예 존칭어를 써줘요. 우리 상감마마 그러듯이 마마. 그래서 일명 천연두를 우리가 마마라 그러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마마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마마 자국이라 했고, 그리고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천연두가 얼마나 의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까지만 해도 정말 동네마다 우리 비디오 빌려 보셨잖아요. 비디오 대여점도 있었고, 비디오 딱 빌려가지고 제일 먼저 틀면 나오는 게 뭘까요?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웠던 불법 비디오를 뭐 막읍시다 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제일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섰던 게 호랑이가 막 출몰하는 거, 호환, 그리고 마마. 그 바로 이 마마의 희생자가 인경왕후 김씨셨고요. 그래서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사망하자 숙종이 1681년 계비로 맞이했던 분이 숙종이 21살 때 15세의 신부 인현왕후 민씨였어요. 그러니까 인경왕후 김씨가 워낙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인현왕후하고 숙종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계비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 우리 대표적으로 영조 같은 경우는 66세에 15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하니까 당연히죠. 어린 신부 계비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인현왕후도 계비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인현왕후도 아들을 못 낳아요. 이 바람에 상당히 이제 숙종을 실망시키고, 그 과정에서 숙종이 후궁으로 들였던 장희빈이 떡하니 아들을 낳게 되면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의 그 서울의 북촌에 가면 있는 덕성여고 자리가 강고당이라 해서 인현왕후의 사가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다시 5년 만에 컴백을 하시지만 1701년 창덕궁 경춘전에서 젊은 나이로 승하하시는 바로 인현왕후 민씨가 이제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는 사실 명문가의 딸이었어요. 영민씨, 민유중과 은진송씨, 이 송중길이라는 인물도 송시열과 더불어 조선 후기 양송으로 불렸던 아주 그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런 그 송중길의 딸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1667년에 한양의 서부 반송바, 민유중은 송시열과 함께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고, 바로 이러한 점이 인현왕후가 계비로 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 그리고 앞에서 인경왕후 민씨도 광산김씨 김만기의 딸이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왕비들은 인조반정 이후에 대부분은 서인 출신의 그 정말 명문가의 딸이 왕비가 되는. 왜냐하면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서인 세력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물실 국혼이라 해가지고 국혼을 잃지 말자. 하여간 왕비들은 우리 세력에 의해서 배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서인 출신이에요. 유일하게 남인 출신으로 왕비가 된 인물은 사실 장희빈이 유일하다. 그래서 장희빈이 결과적으로 보면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에서 남인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상황하고 맞물리게 됩니다.